반갑습니다, 구독자님들. 8월 18일에 인사드립니다. 투자 포인트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고 팀장입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죠. SK 하이닉스가 한국에 54조 원을 쏟아부어서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다 넣어도 메모리 부족 사태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바로 2028년까지죠. 돈을 54조 원이나 넣었는데도 물건이 모자라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AI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메모리는요, 일반 메모리를 만들 때보다 재료가 3배를 넘게 씁니다. 같은 공장,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도 나오는 양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이죠. 지금 전 세계가 HBM을 달라고 아우성 중인데, 만들면 만들수록 다른 메모리들은 만들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장을 짓는다고 바로 오늘 물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올리고 장비를 들여놓고 시험 생산을 해서 품질을 맞추는 데만 몇 년이 걸립니다. 지금 한국에 짓고 있는 라인들에서 실제 물량이 나오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물건이 모자란 상태가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SK 하이닉스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뜻일까요? 그리고 오늘 차트는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이 공급이 부족한 게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경쟁사인 마이크론을 보면은 좀 답이 나오는데, 최근에 마이크론의 D램 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무려 343%나 뛰었습니다. 3배가 넘게 늘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마진율이죠. 무려 85%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만원을 팔면 이 중에서 8,500원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제조업에서 이런 숫자가 나온다는 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물건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AI 메모리의 호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낙관적으로 보면 마이크론의 2030년 주당 순수익이 시장 평균 전망치의 거의 2배에 이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호황을 누리는 회사가 마이크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HBM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장주는 SK 하이닉스입니다. 경쟁사가 저 정도의 숫자를 찍고 있다면 1등의 상황이 현재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되시겠죠. 거기에 더해 SK 하이닉스는 한 발 더 나갔죠. 최근 샌디스크와 손을 잡고 새로운 규격을 하나 내놨어요. HBF라는 건데, 바로 HBF라는 제품인데 이름은 좀 낯설죠. 하지만 개념은 명확합니다. 지금 AI 메모리는 빠르지만 용량이 작은 HBM과 느리지만 용량이 큰 저장 장치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텅 비어 있어요. HBF 같은 경우는 바로 그 빈자리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최대 512GB의 용량이에요. AI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기억해야 할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정확하게 겨냥을 한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전략인데요. 혼자 만들어서 팔겠다는 게 아니라 샌디스크와 함께 표준 규격을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업계 표준을 자기들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뜻이죠. 표준을 진 회사는 그 시장이 커질 때 가장 크게 가져가거든요.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는 방식을 택한 것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죠. 어느 쪽이 맞을지는 시간이 답해주겠지만, 적어도 지금 SK 하이닉스는 여러 회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길을 골랐습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를 함께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오늘 SK 하이닉스 166만원가량의 1% 넘게 상승을 하고 종가를 맞이했죠. 증권가의 시선도 워낙 강력한데요. 애널리스트 39명이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38명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로 쭉 내려보면 여기에 이제 여러 증권사들이 보이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맥쿼리, CLSA, 번스타인, 골드만삭스, 노무라, JP모건 등등 세계 굴지의 은행들과 증권사들이 대부분 목표가를 높게 설정을 해두고 있는데,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좀 오른 것 같아요. 매수인데 3,000원으로 해놨죠. 아마 300만원이나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튼 요 부분은 좀 오른 것 같으니까 제외해두고 보시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400만원, 300만원대 후반, 그리고 높게는 위쪽에 보시면 최대 530만원까지도 목표가로 잡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갔어요. 올해 초에 불과 20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주식이 무려 300만원까지 갔었어요. 몇 달 만에 10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너져서 7월과 8월 초에는 무려 130만원까지 떨어졌었죠. 지금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지표를 조금 짚어드리면 먼저 RSI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주가가 너무 올랐는지 너무 빠졌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보통 70을 넘으면 과열, 30 밑으로면 침체를 뜻합니다. 6월 고점 부근에는 이 지표가 과열 구간에 있었어요. 사려는 힘이 한계까지 갔다는 신호죠. 반대로 8월 초 급락할 때는 침체 구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지금은 그 중간, 즉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자리에 있다는 거죠.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라서 위아래 양쪽으로 다 여지가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으론 MACD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빨라지는지 느려지는지를 보는 지표인데 7월 내내 이 지표는 쭉 아래쪽에 깔려 있었습니다. 하락에 힘이 실려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8월 들어서 이 힘이 약해지더니 방향이 바뀌는 신호가 왔습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멈추고 반대로 돌아서고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추세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거래량을 한번 짚어볼게요. 8월 초에 급락을 할 때에는 평소보다 거의 2배가량 넘게 터졌었죠.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건 투매가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버티던 사람들까지 손을 들고 던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역설적으로 바닥이 되는 자리가 굉장히 많죠. 팔 사람들이 이미 다 팔고 나면 더 이상 나올 물량이 없어지니까요. 지금의 거래량이 이때보다 훨씬 더 확연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짚어둘 부분도 존재를 하죠.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바로 공급 과잉의 문제입니다. 지금 AI 수요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물건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이어진다고 단정은 할 수 없겠죠. 마이크론의 높은 마진율 역시 결국 지금의 공급 부족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늘 그랬죠. 호황이 오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면서 다시 공급 과잉이 찾아오기도 했죠. 특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이 지금 공격적으로 짓고 있는 공장들이 202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는 지금과 반대로 공급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가격에 부담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호황만 보고 앞으로 계속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불안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지금 SK하이닉스가 호황을 단순히 지금 많이 팔아서 돈을 버는 시기 이걸로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앞으로 수요가 커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AI 시대에 필요한 HBM을 넘어 새로운 시장과 기술에도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HBF 같은 새로운 시장에 본격적으로 열리게 된다면 2028년 이후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가격 경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요처와 새로운 제품으로 성장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2028년에 공급이 늘어난다 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때 SK하이닉스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는 거겠죠. 지금처럼 시장에 가장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고객사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만 있다면 공급이 늘어나는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의 움직임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반등은 기업의 실적 개선만으로 만들어지는 상승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물가 둔화나 금리 인하 기대,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변수들은 다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외부 환경이 조금만 더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여기에 실제 실적까지 따라붙는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의 SK하이닉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강한 수요와 확실한 호재를 갖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의 공급 과잉이라는 숙제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무려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의 폭발적인 수요 때문에 2028년까지도 물량이 부족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HBM 시장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까지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HBF죠. 차트 역시 급락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과열된 자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에서 완전히 멸면받는 자리도 아닌 앞으로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무조건적인 낙관은 금물이겠죠.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인지, 메모리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그때까지 얼마나 기술적인 우위를 지켜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미래의 변화에 손 놓고 기다리는 회사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돈을 다시 생산 능력과 기술에 투자를 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 역시도 명확해지겠죠. 현재의 공급 부족이 실제 실적으로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HBM 시장에서 지금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8년 이후 공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났을 때 SK 하이닉스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제품으로 또 한 번 성장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계속 확인하다 보면 지금의 주가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음 성장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현재의 상황이 나아지고 있으니 무조건 지금부터 원금까지 버티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이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왜냐면 우리의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의 자산가라면 아무런 상관이 없으나 우리는 외인들과 기관들처럼 몇십, 몇백, 몇천억의 자산가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세력들, 외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들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요, 매일 오르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은요, 항상 주가의 상승과 하락, 즉 등락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등락을 이용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등락을 통한 매매만 잘 해도요, 남들이 3%가량 수익을 볼 때 구독자님들은 15%, 20% 그 이상이 계좌에 찍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20% 정도의 수익을 벌어갈 때 우리는 계좌에 100%, 200%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타점을 잡고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고 팀장, 너는 꼭 올라가면 팔라고 하더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혹은 너는 꼭 내려가면 사라고 하더라. 더 떨어지면 어떡해? 라고요. 그런데 구독자님들, 이게 바로 외인들과 세력들의 매매 방법이고요.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에요. 작년부터 꾸준히 방송을 놓치지 않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수익을 많이 가져가고 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최근에 속상한 연락도 종종 오는데요. 무슨 연락이냐면 방송을 늦게 봤다고 지금 사도 되냐고 라고 물어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됩니다. 정말 잘못하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익?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건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는요. 바로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해요. 수익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타점을 전부 다 잡아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요즘 혼자 손실 보시고 따로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여기 지금 화면 상단부에 번호 보이시죠?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 그리고 본업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 외에도 정말 너무나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세요. 제가 뭐 1억 천금을 만들어 드리겠다, 억만금을 벌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은 절대 드리지 못하지만 단 1%라도 수익을 끌어올리고 단 1%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투자의 해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단부에 보이시는 010-2679-7056 010-2679-7056 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구독자님들이 방송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매도 타점 장중에 나올 때마다 다이렉트로 바로바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운영 중인 소통방에 나가는 타점 동일하게 보내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수익을 놓치시는 분들 없이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소소하게 용돈을 챙기실 수 있게끔 단기 급등주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 투자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세요. 하루 이틀 정도 한번 문자 받아보시고 뭐 수익이 좀 별로라던가 아니면 좀 취향에 맞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 차단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좀 수익이 잘 난다면요,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다 보니 종종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보내주시거든요. 뭐 기프티콘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좀 난감한 게 제가 사실 커피를 못 마셔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냥 마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가성으로 따로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제 채널의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이거면 만족하니까요. 이 정도는 좀 부탁드려도 괜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간혹 가다가 몇몇 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그냥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에게 알려주냐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주식으로 과거에 빚만 3억 정도를 졌었거든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하고, 뭐 한강을 가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제가 돌이켜보면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시작하면서 저 같은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투자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절대로 혼자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자 보내주시는 게 조금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이나 다음으로 올라갈 섹터 혹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링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내용을 클릭하신 다음 해당 내용 받아가셔도 되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알기 쉬운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